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불리TV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랜만에 리포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공부할 종목은 바로 클리오인데요. 클리오는 이제 분리 콘텐츠로 저희가 리포트로 나간 적이 있죠. 여기서 보면 저희가 6월 22일에 처음 발간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9월 28일에 중간 보고서를 한 번 더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는 첫 번째 보고서를 내고 나서부터 62%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클리오라는 종목에 대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클리오에 대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클리오라는 기업은 바로 화장품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이면 그때부터 이제 노마스크를 기대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마스크가 벗는 날이 왔을 때 그러면 다시 화장품을 많이 하겠지라는 아이디어에서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이 클리오라는 종목을 갖다가 발굴을 하게 됐었고요. 이 클리오라는 기업은 그 당시 환기 종목인 상태였고 화장품들의 이제 실적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낙폭과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이 주요 포인트였고 지금 현재 리오프닝이 왔고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어떤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서 신호등을 볼게요. 신호등은 우리가 대주주, 재료 숫자, 중기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 신호등을 들셨고요. 그 다음 단기 수급은 주황색 이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등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좋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수급도 안 받쳐주고 차트도 이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리오프닝이 오고 그리고 이 기업의 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판관비 개선이 끝나면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으나 상승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도 지배구조가 양호하니까 주가 상승을 가로막진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업의 개요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클리오는 여기서 화장품 및 화장 도구를 판매하는 유통사업 추진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색조 전문 브랜드인 클리오와 페리페라, 스킨케어 브랜드인 구달, 그리고 헤어앤 바디 전문 브랜드인 힐링버드, 더마 코스메틱을 이제 갖고 있고요. 전문 브랜드인 더마토리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기업의 내수와 수출 비중은 각각 56%와 44%에 달합니다. 그래서 내수 비중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수출 비중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시가총액은 2,774억 원, 그리고 신용비율은 0.88%. 이게 환기 종목이 결국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환기 종목이 되었지만 이 환기 종목이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신용이 거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부담이 없다.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 하나고요. 더불어서 환기 종목이 해제될 경우에는 또 그게 호재로 받아들여서 또 추가 주가 상승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주 현황을 보시면 한현혹 외이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분은 63% 들고 있는 최대 주주 측입니다. 그리고 클리오의 이제 유통 물량은 이걸 포함했을 때 크지 않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요. 클리오의 이제 홈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리오 홈페이지고요. 클리오의 브랜드 살펴보면 이게 클리오에서 하는 브랜드구나. 얘네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저 같은 남성분들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면 이게 봐도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상품들이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도 입점되어 있는지 화장품 판매 채널은 다양하게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화장품은 중요한 게 여기 모델인데 모델은 또 누구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모델의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022년에는 고민시 지코 이분들이 모델이었고 2023년도에는 안효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렇게 모델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자사에서 모아놓은 기업 관련된 뉴스도 있는데 21년도 마지막이네요. 이건 최신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클리오의 홈페이지도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오 관련된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클리오가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죠. 여기 보면 2017년도 1월 이제 이때쯤부터 해서 상장을 했었고
이제 실적 부진, 적자 전환, 사드 경제 보복, 식약처 업무 정지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4만 원대였는데 주가가 거의 14,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반등을 어떻게 했느냐? 턴어라운드 기대감, 중국의 프리미엄 화장품 수요 지속, 온라인 채널 고성장, 신제품 판매 호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클리오라는 기업의 브랜드 자체가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다른 화장품 업체들이 실적 호조세를 보이니까 같이 따라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땠을까요? 최근에는 보면요.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정말 이제 옛날 이야기 같은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계속 있었는데 양치기 소년이었죠. 이 위드 코로나가. 이때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다가 다시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실망 매물로 하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럼 위드 코로나가 오면 마스크를 벗을 거고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거야 하면서 주가가 또 오르다가 횡령 사건도 터지고 이 기업도 많은 다사다난했죠.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직원의 횡령 문제로 이제 환기 종목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관련돼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슈가 어떤 게 있나 보면요. 그때 거리두기 해제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기초 색조 화장품이 인기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서 마스크팩만 통한다는 공식이 깨졌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해외에서 한국 아이돌에 대한 이제 우상화 그리고 약간 그들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그런 수요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한국 아이돌들이 하는 화장이나 화장품들에 대한 인기 그리고 화장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품 업계에 간접적인 호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대주주 쪽 한번 살펴볼게요. 대주주 쪽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한현옥 회장님이 계시고 이분이 올해 63세, 지분 48.57% 보유하고 이제 자녀 홍명아 씨가 지분 11.81%. 그래서 이 기업은 거의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보면 한 30%대이기 때문에 30% 정도의 유동 주식 수만으로도 충분히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배 구조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배 구조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고 특히 하나의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게 이익 훼손인데 대주주가 개인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다른 회사로 빼돌릴 그런 우려도 없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SM에서 그 이수만 프로듀서가 라이크 기획으로 연간 뭐 100억, 200억씩 돈을 빼돌렸었는데 그런 이제 몰아주기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 지분도 이 최대주주 쪽에 많다 보니까 이 최대주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를 열심히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도 이 회사를 키우기 원한다. 그런 부분에서 주주의 니즈와 좀 부합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나기에는 날 수가 없죠. 63.81%를 최대 주주 측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도 없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어떤 재료를 봤을까요? 재료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을 봤었고요. 리오프닝을 본 것 중에 이제 이 기업의 립 메이크업 제품과 베이스 메이크업 매출이 작년 대비 70.7%, 27.9%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올해라는 거는 작년이죠. 작년 1분기, 22년 1분기만 해도 완전히 코로나가 해제가 된 게 아니지만 이미 화장품 판매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거에 저희가 여기는 이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해제하게 됐을 때까지도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재료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확대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축소를 했죠. 그러면서 판관비 개선이 일어났고 이제 지출을 갖다가 줄이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더 일어났을 때 이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H&B 온라인 채널 확대,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활용 이런 것도 이제 다 이 회사가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잘 그 현재 시대상에 맞게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중국의 일본, 동남아, 미국 등 해외 매출 다변화. 그래서 국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내 아까 아이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엔터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화장품도 같이 진출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전략을 이 기업은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존닷컴 중심의 페리페라, 구달 브랜드의 판매가 호조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해외로 시장 확대가 무난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숫자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숫자 부분에서는 여기서 봤을 때 19년, 20년, 21년 매출액이 우상향은 아니고 계단식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1년도는 주춤을 했으나 해외 진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또 실적이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면 2022년 매출액이 2,653억, 영업이익 183억을 전망한다고 했는데요. 최근 이제 사업보고상 이제 발표를 한 걸 저희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클리오에서 2022년 실적 발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자사의 IR 자료고요. 여기서 보면 매출액이 2,7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냈던 것보다 더 높은 이제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여기서 보면 178억 원. 이건 거의 부합을 했네요. 183억이었는데 거의 부합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21년도까지 매출이 주춤했으나 2,800억, 2,700억이죠. 2,700억을 갖다가 달성을 하면서 이제 최대 매출액도 이번에 기록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보고서와 비교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이 당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점포수를 대폭 감축을 했지만 이제 온라인과 H&B를 통해서 매출액이 각각 9%, 23% 증가했다.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환을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급격한 상승은 안 하지만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19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색조 화장품 수요가 감소했고요. 실제로 감소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이연 수요가 다시 증가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 부분 평가했을 때는요, 이제 2022년 3월 기준으로 이제 33.3배입니다. 화장품 평균 업종보다 이제 높은 고평가 상태였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를 하면서 그랬지만 결국 실적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업황 부분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었는지 보면요. 횡령 사건 발생 이후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등으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제한된다. 이 말이 뭐냐면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큰 기관에서 자금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60% 이상, 이게 이제 호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게 최대 주주가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지분을 갖다가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면 한 9%까지도 이제 매도를 해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또 너무 많으면 이것도 이거대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이제 발간했을 당시 클리오의 주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이 당시에 지분을 매도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손해를 보고 파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차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차트 관련된 분석글은 한번 직접 다들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옛날 보고서에는 저희가 이 종목 유형을 매겼습니다. 그때 이 종목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맞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판관비 구조조정을 통한 판관비 개선, 그리고 횡령 충당금으로 인한 적자 전환, 이것도 결국 회계적인 이슈가 있었던 건데 이게 전년도에 다 반영이 돼 버리니까 횡령으로 인한 이제 추가 악재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사업 부분 라인업 확장, 그리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출시, 이걸 통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턴어라운드 주로 제시를 했었고요. 이 기업에 대한 스캐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숫자 부분에서도 이 기업의 재료 부분으로 대주주부터 한번 보면요, 유통 물량, 법칙 준수, 공시, 여기서는 저희가 높은 점수를 줬었고요. 경영권 승계 부분도 점수 높은 편을 줬습니다. 그리고 재료에서는 제가 재료 개수, 지속성, 그리고 트렌드에 부합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고요.
숫자에서는 증권 발행, 부채 비율, 신용 비율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조지표가 이제 괜찮은 자리에 있었으나 나머지가 좋지 못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뭐 추세, 캔들 패턴, 이평선 이 부분은 그냥 보통 정도 했다, 평타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 부분에서는 대부분 거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요. 일부 거래량 정도만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차트는 한번 2022년 6월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이때 이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네요. 이때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 이러고 나서부터 여기서 블릭스 지표랑 해도 떴죠. 하지만 바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떴다고 바로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추세를 갖다가 벗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차트 설명드릴 때 이 하락 추세 이후에는 일부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한다고 했는데 이 클리오라는 종목은 생각보다 긴 횡보 기간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분할 매수 기회가 계속 있었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블릭스 지표상 매수 신호를 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9월 22일 이쯤이었나요? 이때 이제 중간 보고서를 한 번 더 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릭스 지표상에서 또 매수 신호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이런 블리큐와 저희 블릿 리포트를 잘 활용하시면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확인을 하고 매수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은 블리큐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클리오라는 종목도 보고서 발간 이후 62% 상승인데 이런 저점 타점을 해서 분할 매수를 잘 했다면 60% 이상의 고수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그래 리오프닝 잘 진행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궁금증을 가지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턴어라운드는 다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걸릴 수 있는 저항 자리 제가 어제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냐? 차트적인 설명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면요. 과거부터 이렇게 차트는 쭉 늘려서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과거에 막혔던 자리가 어딘지 과거에 보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고요. 여기 지지받다가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하면서 올라오는데 여기 결국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돌파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했는데 여기서 저항으로 걸렸던 거죠. 저항으로 걸렸고 그 다음 여기서 한번 지지받았는데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걸려주고 돌파하면 받쳐주고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리오가 그 다음 반등을 할 때도 여기서 반등했으나 저항에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도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이 구간 여기서 한 달 정도를 갖다가 치열하게 사투를 했지만 결국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금 이제 오랜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돌파하기 위해서 오는 지점인데 여기를 그렇다면 이번에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 도착하기 전 혹은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더라도 그 위에 단 여기서 27,000원 부근에서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이제 큰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오가 과거 이 자리라고 치면요. 과거 이 구간은 반에서 뭐 한 하위권 학생이었다 치면 지금 이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중위권 학생으로 이미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중위권에서 상위권 올라가는 게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제 하위권 학생이 중위권으로 가는 지점을 노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직접 IR 담당자랑 통화도 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도 더 딥하게 하신 분들은 확신을 갖고 뭐 도전해 볼 만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줬을 때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충분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100% 수익 달성하면 이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클리어와 더불어서 또 함께 봐야 되는 게 그럼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CNC 인터내셔널 이 기업도
네, 보면 주가가 보면 여기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해다가 떴죠. 그러고 나서 이 주가가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밀리, 이 기업들 다 색조 화장품 기업들이고요. 아이패밀리 SC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모습이라서 다 같이 가는 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잘 체크를 해야겠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보고서 했던 종목이라서 얘기를 하면, 코스맥스는 그때 지난번 얘기하면서 곧 이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조정을 최근에 받았네요. 조정을 받았으나 다시 한번 이제 매수 자리가 또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클리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예시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분리 리포트를 어떻게 볼지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렸고, 분리 리포트를 보면서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들은 분리큐를 통해서 타점을 잘 잡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말 이제 클리오 종목에 대한 이제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